개구쟁이 보컬에서 순식간에 미녀 가수가 되어버린 벨린다의 변신은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이거는 벨린다 스스로도 이렇게 회고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네가 이 가수를 어떻게 하냐? 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저도 똑같아요. 제 또래의 친구가 그 시절의 가수를 안다 그러면은 제가 네가 그 가수를 어떻게 알아? 이러고 사돈난말을 하곤 하는데요. 하루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쌓일 때는 코노에 가서 유로댄스를 부르는 버릇이 있는데, 그날도 코노에서 유로댄스를 제가 연달아서 조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제 또래쯤 돼 보이는 여성분이 갑자기 말을 걸더니 번호 좀 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선곡하신 게 진짜 마음에 들어서 그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사이비는 이렇게 포기하나 의심도 해봤었는데, 살다가 유로댄스로 포기하는 종교는 제가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번호를 드렸고 톡으로 음악 얘기를 계속 하는데 취향이 너무 똑같은 거죠. 제가 저랑 음악 취향 똑같은 사람한테는 마음이 쩍벌남이 되는 중병이 있어가지고 엄청 신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게 유로댄스는 아닌데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라고, 혹시 이거 아시냐고 물어본 게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벨린다를 소개할 때 요즘 젊은이들도 좋아하는 가수라고 말하고 다니는데요. 좋아할만 하죠. 벨린다 칼라일은 고고스의 보컬이자 인기 솔로 가수, 흔히 말해서 미모와 가창력을 모두 겸비한 가수라고도 했어요. 벨린다는 커리어에 걸쳐서 아주 극적인 변화를 겪은 가수이기도 한데, 그 이면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벨린다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벨린다는 1958년 LA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의 모습은 전성기 시절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벨린다를 낳았고 부부관계는 좋지 못했습니다. 벨린다의 회상을 요약하면 언제부턴가 새로운 남자가 들어오더니 아빠가 되고, 아이들은 너네 집 평판이 안 좋다면서 자기랑 안 놀려고 했고, 계속 이사도 하는 등 그 환경이 불안정했죠. 그리고 그 의붓 아버지조차 술 먹고 오면은 맨날 부부싸움에, 그리고 아이들도 때리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대요. 학교에서는 가난한 환경 그리고 뚱뚱한 체형 탓에 또 놀림을 받았고, 그러니까 어릴 적의 삶은 트라우마 그 자체였습니다. 벨린다는 지독하게 살을 빼는 등 스스로 출구를 찾으려 했고 결국 어느 정도 성공했죠. 이때 찾은 또 다른 탈출구가 바로 음악이었던 거예요. 벨린다는 비치보이스의 음반을 시작으로 락 음악에 빠져들고, 나중에는 이기 앤 더 스투지스의 로 파워 앨범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하거든요. 벨린다를 버티게 해준 거는 음악 중에서도 바로 펑크 정신이었어요. 하루는 자기 동네 공연하러 온 퀸을 구경 갔다가 프레디의 호텔방 앞에 죽치고 앉은 팬들을 만나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밴드에 들어가게 되죠. 그게 음악 커리어의 시작이었고, 이후로는 우리만의 밴드를 해보자 싶어 만드는 게 바로 전원이 여성으로 이루어진 밴드 고고스가 되는 거예요. 고고스에게는 화려한 기술과 실력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한 펑크 정신으로 무장해서 맨몸으로 박치기를 해나갔죠. 멤버들은 처음에는 앰프 연결하는 법조차 몰라서 이런 거 좀 안다는 멤버 샬롯 캐피를 데려올 정도였어요. 벨린다는 펑크의 삶을 하나씩 배워갑니다. 매드니스라는 영국 밴드의 초청을 받아 건너간 영국에서는 여자라는 이유로 온갖 야유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고고스는 자신들만의 확실한 색깔로 승부를 했어요. 무대에서 미친 듯이 뛰어노는 야생의 소녀들이었죠. 거칠지만 다시 보고 싶은 그런 개구쟁이들 느낌이랄까? 그러면서 점차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언더그라운드 히트곡을 배출하는 등 슬슬 잘 나가기 시작합니다. 멤버가 모두 여자다. 여태껏 이런 구성으로 빌보드를 뚫은 락밴드는 없었어요. 그나마 런어웨이즈라는 밴드가 있었지만은 이 밴드도 메인 차트에는 오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음반 계약도 몇십 번을 거절당하고 겨우 해냈다고 하거든요. 고고스는 그런 세상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벨린다는 1집의 이름을 뷰티 앤더 비트로 지었습니다. 미녀와 야수를 조금 비튼 이름이었고, 앨범 커버는 아예 마스크팩을 한 멤버들의 모습으로 채워보였죠. 개구쟁이 소녀들을 나타내는데 이보다 좋은 커버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고고스는 빌보드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일한 직접 곡을 쓰고 연주까지 했는데 빌보드 앨범 차트 1위까지 한 여성 밴드가 되죠. 수록곡 We Got The Beat는 빌보드 싱글 차트 2위까지 올랐는데 이때 1위를 한 곡은 조한 제트의 I Love Rock'n'Roll이었거든요. 이거는 바야흐로 여성 락커의 시대가 열렸다고도 볼 수 있었어요. 이 곡은 기타리스트 샬롯 캐피가 썼는데 아직도 10대 청소년들이 등장하는 영화에 꾸준히 수록곡으로 등장하는 등 현재까지도 근본 파티송으로 활약 중이죠. 벨린다의 개구진 목소리는 고고스의 소녀다움을 극대화했고요. 부르는 거는 아무나 부르지만은 그 느낌은 아무나 못 낸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고고스는 이후로도 뉴웨이브 시대의 대표 여성 밴드로 남으며 락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멤버들 사이에 갈등은 심화되었고 돈의 분배와 또 각종 의견 충돌을 비롯 마지막에는 그 파벌이 나뉠 정도였어요. 기타리스트 제인 위들린이 할 만큼 했다면서 탈퇴하는 일도 있었고 벨린다 또한 고고스가 영혼 없이 연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도전의 필요성을 느낀 벨린다는 팀의 핵심 작곡가였던 샬롯과 상의해서 팀을 해체, 솔로 가수로 전향해요. 펑크로 시작한 고고스는 뉴웨이브 시대에서 점차 팝적인 사운드로 변화한 밴드였거든요. 벨린다의 솔로도 같은 노선을 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지의 변화였어요. 개구쟁이 보컬에서 순식간에 미녀 가수가 되어버린 벨린다의 변신은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이거는 벨린다 스스로도 이렇게 회고합니다. 앨범 표지를 찍을 때가 되자 나는 내 사진이 꽤나 잘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나를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누더기 옷을 입고 펑크를 부르짖던 소녀가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변모한 이 모습은 고고스 팬들에게는 실망을, 반대로 고고스에 관심 없던 대중들에게는 참신함을 안겼어요. 벨린다는 첫 번째 앨범부터 빌보드 3위 싱글을 배출하면서 연착륙하죠. 벨린다는 이 시기에 결혼도 하면서 인생 최고의 시기를 보내요. 솔로 활동을 앞두고 벨린다는 10kg 가까이 살을 뺐다고 한때는 마돈나의 몸을 라이벌로 삼을 정도였다고 하죠. 이 상태에서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고 나타나는 앨범이 바로 2집 Heaven on Earth인데 이 앨범에서 벨린다의 인기는 정점을 찍었고요. 여기서는 그간 해보지 못했던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천국을 만들 거라는 Heaven is a Place on Earth라는 곡이었어요. 배우로 더 잘 알려진 다이앤 키튼이 이 Heaven is a Place on Earth의 뮤비를 감독하기로 했죠. 이거는 저한테는 80년대를 대표하는 팝송 중 하나거든요. 살아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시대의 뜨거운 사랑을 설레는 사운드로 표현해낸 것 같달까요? 이것도 원래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좀 더 듣는 이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일부러 송가처럼 소녀들이 함께 노래하는 것처럼 만들었다는 뒷이야기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 고고스 시절에 We Got The Beat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뚱뚱하다고 불렸던 어린 시절에서 통통한 고고스 시절로, 그리고 날씬해진 팝가수로의 변화는 80년대의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라고 할 만했어요. 하지만 그런 벨린다의 이면에는 심각한 마약 중독과 강박이 있었다고 하죠. 어린 시절부터 벨린다는 자기 의심에 빠져 있었고 본인의 말에 따르면 마약은 어릴 때부터 느껴온 고통을 무디게 해주는 도구였다고 해요. 하지만 이 약은 자존감을 더욱 갉아먹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렸고 이에 따라서 성공을 제대로 즐겨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고고스가 빌보드 1위를 하고 파티를 한 날에도 집으로 돌아와서 공황에 빠졌다고 하죠. 나는 이런 성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곧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알려질까 두려웠다고 하고요. 이거는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트라우마가 강박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거를 가면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때는 고고스 멤버들 전부 마약에 쩔어 있었다고도 했죠. 이 솔로 시절의 변화는 마약과 술을 끊고 운동을 시작하면서 찾아온 변화였고요. 하지만 이 시기에도 벨린다는 거의 강박
강박적으로 살을 빼면서 생긴 섭식장애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10번 넘게 몸무게를 재고 한 번 목표치가 무너지면은 실망감에 하루 5,000칼로리 넘게 먹어치우고 그런 삶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훗날 벨린다는 이거를 이렇게 회상하죠. 나중에 깨달았지만 다이어트는 체중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그거는 내가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제어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방식으로 발현된 것 뿐이었다고요. 그러다가 클럽에서 또 한 번 권유받은 마약을 다시 복용하니까 거기에 미친 듯이 다시 빠져들기 시작. 솔로 4집 때부터는 다시 약에 중독되어서 앨범에 집중을 못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 사이에 이제 음악의 트렌드도 변했고 벨린다의 차트 성적도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1990년) 고고스 멤버들은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재결합 투어를 돌면서 화해하지만 벨린다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었고요. 이게 얼마나 심했냐 하면은 5살짜리 아들을 학교에 데려가지고 거기 화장실에서 몰래 약을 빨던 수준이었어요. 가족한테도 숨기면서 약에 쩔어 살았는데 자기 말로는 안 죽은 게 다행이라죠. 그리고 2005년의 어느 날에도 호텔 방에서 사흘 내내 약만 하다가 쓰러져 죽어있는 자신의 환각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으로 숨진 채 발견된 유명인들의 모습이 스쳐가고 그 다음은 너라는 목소리까지 들었다고 해요. 벨린다는 그때가 되어서야 살겠다 하고 다짐하죠. 그래서 이후로 모든 에너지를 약 이외의 것에 쏟아부으면서 정신을 회복해가요. 이거는 근 30년을 약에 미쳐 살고 전성기마저도 강박으로 날려먹었던 가수의 생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고고스와 솔로를 병행하다가 2021년에는 락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면서 그 업적을 인정받게 돼요. 펑크 정신을 내세웠던 소녀는 역사를 쓰고 또 솔로로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80년대 대표 가수 중 하나가 되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어지던 강박과 중독마저 떨쳐내고 지금은 약과 담배 그리고 술까지 멀리하는 절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화려하지만 파란만장했던 80년대 가수 벨린다 칼라일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앤 복고맨. Let's go.